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세비야가 해냈습니다. 아직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어쨌든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역전에 성공해 승리했습니다. 불과 11일 전 세비야의 강등 확률을 76.1%라고 말하며 강등 위기라고 말했던 세비야가 소시에다드전에 이어 에스파뇰전도 승리해 승점 6점을 추가했고 18위였던 순위를 6단계 올려 1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기대됐던 매치로도 뽑았던 세비야와 에스파뇰의 경기를 짧게 살펴보면서 제가 기대된다고 했던 3경기 경기 결과 중 아직 아틀레틱 클루브와 발렌시아의 경기는 치러지지 않았으니 엘체와 알라베스의 경기까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야의 홈구장에서 펼쳐진 경기, 세비야 선수들은 뜨거웠습니다. 어떻게든 공을 살리려고 했고 공을 따내기 위해 부딪혔고 최대한 골에 가까이 가기 위해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세비야에게 전술, 전략이란 관점이 중요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골이 필요했고 골을 넣기 위해 전방으로 계속 공을 투입하면서 공격수들은 공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문제는 공이 계속해서 전방으로 투입되면서 점점 공격진과 수비진 간격이 벌어졌고 세비야의 미들진이 그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여기에 4-4-2 포메이션으로 선수 한 명 한 명이 맡은 공간을 잘 커버했어야 하는데 공격의 대부분이 바르가스, 에주케의 플레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아구메, 구델에겐 가혹한 커버 범위가 맡겨졌습니다. 그래도 에스파뇰의 공격이나 올라오는 과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세비야에게 짤막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파뇰도 공격의 대부분을 돌란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돌란이 아닌 경우에는 에스파뇰의 공격이 끝맺음을 맺는 경우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 나가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에스파뇰 돌란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54분 좋은 개인기와 슈팅으로 세비야의 골문을 위협한 돌란이 1분도 안 돼서 에스파뇰의 압박 성공으로 공을 가져와 전진했고 공격에서 바로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 유스에서 올라온 세비야의 안드레스 카스트린의 낙구 지점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란에게 공이 돌아왔고 돌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비야는 역전을 위해 슈팅을 계속했지만 중앙에 선수를 많이 두고 걸어잠근 에스파뇰의 수비를 뚫어내기엔 힘들었습니다. 이러니 중거리 슛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81분 아까 낙구 지점 포착에서 미스가 나온 안드레스 카스트린이 센터백인데 전진하더니 결국 수비 한 명을 제끼고 슈팅까지 이어 동점골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콜업된 선수라 좋아서 세레머니 하다가 정신 차리고 역전을 위해 돌아가는 모습이 킥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세비야는 길게 붙였고 애덤스가 피지컬로 에스파뇰 센터백 카브레라를 이겨냈고 사낭의 가호를 한번 받으면서 기가 막힌 슈팅으로 역전골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이 에스파뇰에게 참 아쉬운 건 카브레라의 시간이 끝나감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나이가 나이인지라 젊은 놈들이 치고 오면 힘들어 보입니다. 어쩌면 강등의 행방을 가릴 경기에서 세비야는 승리해 승점 40점으로 12위에 올라섰고 에스파뇰은 17경기 무승을 18경기 무승으로 늘리며 전반기 5위까지 올랐던 팀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꼬라박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승점 39점 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반기에 많이 벌어놨다고 안심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 분위기에 18경기 무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은 에스파뇰이 남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파뇰에게 강등의 그림자는 이미 드리웠습니다. 세비야의 남은 경기는 비아레알 원정, 레알 마드리드, 셀타비고 원정입니다. 3경기 모두 쉽지 않은 경기이고 특히 비아레알, 셀타비고 원정은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진짜 해볼만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전력상으로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있는 것은 맞으니 이전에 세비야가 강등을 벗어나기 위해선 소시지전과 에스파뇰전에서 승리가 꼭 필요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 조건을 세비야는 해냈고 이제 강등권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라리가를 봐오면서 40점을 넘기면 강등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봐왔기에 세비야에게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은 경기가 어렵더라도 3경기에서 승점을 최대한 가져오는 방식으로 40점을 확실하게 넘겨버린다면 강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에스파뇰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는 아틀레틱 클루브, 오사수나 원정,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사실상 지금 18경기 무승을 달리는 거 보면 여지없이 클루브와 소시지와의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나마 오사수나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사수나의 부디미르와 원정인 거 생각하면 이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파뇰도 최소한 승점 40점은 넘겨야 합니다. 지금 승점은 39점으로 19위 레반테와도 3점 차이입니다. 에스파뇰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엔 힘듭니다. 너무 암울한 상황입니다.
엘체와 알라베스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나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로써 알라베스는 승점 37점으로 현재 리그 18위에 위치하게 됐고 엘체는 승점 39점으로 리그 13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강등권에 걸려있는 만큼 경기 자체는 나름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쉬운 쪽은 엘체였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면서 무슨 알라베스 골문은 조상님이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엘체가 박스 앞까지는 오질나게 잘 가면서 마지막 슈팅이나 패스가 그렇게 투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알라베스는 한 방에 끝냈습니다. PK를 얻었고 토니 마르티네스가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알라베스가 앞서 나갔습니다. 엘체의 알바로 로드리게스가 대가리 0점을 잡는데 좋은 찬스를 몇 개 놓쳤고 결국 헤더 0점을 잡고 72분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놓친 기회만 보면 엘체에게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으니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 제가 주요 선수로 뽑은 알바로 로드리게스와 토니 마르티네스가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공격수를 뽑았던 만큼 득점이 터지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마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알바로 로드리게스가 헤더 0점 잡느라 놓친 거 생각하면 이 녀석이 이 경기 POTM 받았는데 조금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엘체와 알라베스는 시원하게 승점을 혼자 가져가진 못했고 1점씩 나눠갔습니다. 이로써 알라베스에게는 강등이란 단어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고 남은 3경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승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바르셀로나 전은 사실상 어렵기에 포기하더라도 오비에도는 확실히 잡고 라요전도 승리하며 2승을 따내야 확실히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체 또한 강등의 순위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19위 레반테와 불과 3점 차이고 승점을 최대한 따내야 합니다. 엘체의 남은 경기는 베티스 원정, 헤타페, 지로나 원정입니다. 솔직히 알라베스에 비해서는 해볼 만한 경기들이 남아있습니다. 3경기 중 베티스 원정이 상대가 베티스이기도 하고 원정인 만큼 가장 빡셀 경기일 것이고 지로나는 같은 강등권 팀이기에 2경기에 따라 지로나와 엘체의 최종전이 어쩌면 강등을 결정지을 중요한 경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한 라리가 3경기 중 2경기를 리뷰했습니다. 라리가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조회수에서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라리가에 관한 영상은 계속 제작하려고 합니다. 라리가가 좋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좋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해주시고 곧 있으면 하는 엘클라시코도 기대해주시고 제가 추천한 3경기 중 엘클보다 앞서 있을 클루브와 발렌시아와의 경기도 기대해주십시오. 발렌시아도 이 경기 만약 진다면 남은 경기로만 봤을 때는 발렌시아가 가장 빡세다 생각하기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